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3.1절을 맞아 대통령 3.1절 담화를 들으면서 모든 국민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물론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세계사에서 뒤져서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친일파들의 논리입니다. 고종 시절에 한국은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낄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그때도 일본이 아주 적극 방해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만주를 점령하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결국은 만주 점령을 위해서 보급품을 공급하는 병참기지와 운송수단으로 말을 공급하는 그런 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이제 조선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외교력을 이용해서 방해합니다. 조선은 독립국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여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결국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한 100년 정도 조치를 하다가 얼마 전에 근세에 와서야 그 반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회를 가졌을 때 그 어떤 선진국 대열과 길을 나란히 하면서 국력을 보강시킬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때는 참 묘한 시대입니다. 양반은 전쟁을 안 할 때입니다. 그래서 노비나 승려 이런 분들이 주로 전쟁에 참가했던 그 비참한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사실은 대학에 재직하면서 지으류라고 하는 생물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분류를 위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 지으류라고 하는 그 라이켄이라고 하는 식물은 근류하고 펑가이하고 알지가 결합된 식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생물들을 보면은 동물은 특히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체와 세포 속에 상존해서 두 개의 생명체가 같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DNA는 물론 다르지요.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생물이 함유하고 있는 DNA하고 조금 다릅니다. 식물의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를 가져서 태양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역할이 돼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진화 과정 속에 이렇게 다른 생물과 융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그 펑가하고 알리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물마다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왜 그런가 하는 거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펑가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한 300만 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인간이 이제 알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명명하고 뭐 분류하고 연구하고 하는 대상이 불과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찮게 생각하는 곰팡이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 세계를 내다본다라는 것도 상당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래 그 율사들이, 법률한 사람들이 대단히 대단한 사람들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검사 같은 사람들은 지난 일에 대한 어떤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잡아다 족쳐서 뭐 하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찮은 곰팡이 하나에 대한 세계라도 정말로 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레밍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병리학자가, 의사였죠. 의사가 페니실린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1928년도에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만, 이제 실제 이용은 2차 대전 시 1940년에 대량 생산 이후에 많은 생명을 구하고 하는 걸로 이제 이런 항생물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뭐 스트립토마이신도 생기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이오 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어떤 주축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로 의약품에 대한 생각을 간절히 생각하는데 아주 그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단백질원의 기본이 이 곰팡이 연구로부터 시작이 가능한 걸로 봅니다. 근데 이 곰팡이라고 하는 그 하찮은 생물의 진화 과정, 진화사를 이제 좀 꼽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지구가 이제 생겨가지고 한 10년 정도 거의 생물이 생기지 않는데, 10년 지나서 그 다음 한 10년, 대략 지구 역사가 지금부터 한 46억 년 정도라면은 지금부터 한 20억 년 이전에 곰팡이라고 하는 그 생물이 적어도 물속에 있는 식물이 육지로 기어 올라올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그래서 이제 식물 다음에 어떤 동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진화사의 아주 진화 역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식물들이 황량한 토양 위에서나 바위 위에서의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균사로 곰팡이가 양분을 공급하고 식물의 탄소원을 받아 가지고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식물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생물 지능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어떤 지능, 또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 지능이 어떤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에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생물 전체로서의 어떤 지능에 관한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생물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지구상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효율성, 회복력, 그리고 이제 공간 계획 능력, 이런 것이 놀랍게도 아주 뛰어난 그런 생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는 중에 동경의 교통망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데, 영양분을 충분히 하고 동경도를 압축한 어떤 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놓았을 때 곰팡이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어떤 망을 이루는데, 인류의 교통망 이상으로 정확하게 지금 발달된 동경의 교통망하고 아주 비슷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곰팡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경대학의 연구인데, 하여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세계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물의 그 협력하는 능력, 이것이 곰팡이가 대단합니다. 식물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예를 들면 뿌리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커뮤니케이션도 식물이 할 수 있고, 또 아주 어떤 해충이 번져가지고 식물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끔 하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자연에는 사실은 쓰레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 자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곰팡이를 좀 거역스럽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분해 능력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라면 생태학에서도 식물은 생산자, 동물은 소비자, 그리고 이제 미생물은 분해자, 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데, 이런 펑가이 종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살림이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헐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 주체 세력들이 어떻게 해야 살림 녹화를 할 건가라고 하는데, 대단히 고충을 갖다가 도시에 깡패를 소탕해서 그 깡패 인력을 소위 그 녹화 사업에 투입해 가지고 산림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산림 녹화를 하면서 산야에, 헐벗은 산야에 유실수를 심어서 식량 자원도 공급하며 피지오그노미
어떤 삶의 구조의 변경을 꾀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유실수로 이제 밤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때 밤나무는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밤을 까먹고 난 그 껍질 같은 걸로 보면 유럽 쪽 호텔에는 벽이 거의 밤 껍질로 장식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나무를 심게 돼서 그 밤나무를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접목을 시킨 간단한 접붙인 밤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심어서 몇 년 지나면 이제 밤도 따고 살림 녹화도 되고 할 걸로 봤는데 이게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밤나무가 점점 고사됩니다. 밤나무 마른병이라고 해가지고 고사두는데 그게 이제 곰팡이가 거기에 이제 접붙인 곳에 부착해가지고 밤나무가 이제 꽃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왜 죽는지도 사실은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좀 더 과학적인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텅 빈 머리로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했거나 그래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많은 90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그 애로에 대한 것을 상당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텅 빈 머리로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외교관계 초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코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 모성을 좀 강조하면서 중국과도 가까이 하고 미국의 어떤 입장도 거들어 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반도체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등럼으로 배워가지고 거의 기술을 다 익혀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칩스 액트라고 하는 법으로 우리를 록다운 시키는 이 현실의 냉혹함, 이걸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을 날리면으로 바꿨던 이 정부가 어쩌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곰팡이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퍼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나서서 그 안톤드 바라라는 학자가 밤나무 숙주의 그 카나발린이라는 것이 이제 곰팡이를 불러들이는 그 어떤 신호 물질이어서 곰팡이가 모여가지고 결국 고사병에 이르는 것도 나중에 알려집니다. 우리는 상당한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교육에서 기초교육에서부터 상당히 강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은 크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 곰팡이를 통해서도 식량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가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건축자재의 단열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바다의 그 어족자원에 풍부한 단백질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잘 연구해서 세계 상품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혁신적이고 첨단적인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현명하게,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차분하니 미래 여러 가지의 지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전력을 다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곰팡이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합니다.